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의 채널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즐거운 뜨개 생활 하셨나요? 저는 다양한 작품들을 만들고 또 요정 가디건 튜토리얼 영상도 촬영하면서 바쁜 뜨개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저의 F5 작품 중에 한 가지와 요정 가디건 근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F5 이야기부터 해볼 건데요. 오늘 이야기해드릴 F5는 루루 아뜰리에 수민님의 마들렌 자켓입니다. 마들렌 자켓이나 마들렌 스웨터 뜨신 분들 참 많으시죠? 여름에 반팔 버전으로도 뜨신 분들이 많아서 인기 있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저도 작년에 반팔 스웨터 버전을 뜨고 싶어서 도안을 구매하게 됐었는데요. 도안을 구매하고 원래 생각했던 실로 편물을 떴는데 원하는 느낌과 편물이 잘 어울리지 않아서 실패로 끝나고 도안도 그대로 묵혀둔 상태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인스타그램에서 이 실을 발견하고 이 실을 보는 순간 마들렌 자켓의 완성 모습이 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실을 구매를 하게 되었고 이렇게 예쁜 마들렌 자켓이 완성되었습니다. 제가 반한 그 실은요. 스너기의 논리의 유니콘 뿔이라는 손 염색 실입니다. 노란색 바탕에 흰색과 오렌지색 그리고 자몽 핑크 그런 색상들이 섞여 있는 굉장히 예쁜 실인 것 같아요. 이 실은 레이스 얀이고요. 제가 손 염색 실을 처음 사용하다 보니까 두꺼운 실보다는 얇은 실을 밝은색 바탕 실에 합사해서 사용하면 조금 더 예쁜 색감을 그리고 여리여리한 색감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레이스 얀으로 구매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손 염색실과 합사한 색상은요. 이렇게 밝은 아이보리 컬러의 실인데요. 이 실은 니트 팩토리에서 구매한 램술 실입니다. 얇은 실이어가지고 좀 저는 합사할 때 보강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바탕실로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 실 4합과 스너기의 눌리 유니콘 뿔 레이스 얀 1합을 합사해서 마들렌 자켓을 떠줬습니다. 원래 도안에서는 4.5mm로 작업을 하는데요. 원래 수민님의 수민님의 게이지는 4.5mm로 작업했을 때 29에 28단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저는 수민님의 디자인 자체가 조금 넥라인이 저한테는 크고 앞머리 좀 깊어가지고 조금 보완해주면서 뜨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바늘 사이즈를 하나를 줄이게 됐는데 저는 4mm로 작업을 했는데 게이지가 18코에 32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의 게이지로 1사이즈를 뜨면은 원래 도안보다는 살짝 작은 사이즈로 제가 원하는 사이즈가 나올 것 같아서 4mm 바늘로 1사이즈를 뜨게 되었습니다. 제가 도안을 뜨면서 다른 분들 후기를 많이 찾아봤어요. 아무래도 뜨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도안 후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본 게 꽃 모양을 통통하게 만드는 방법 그리고 뭐 버튼밴드 부분 같은 거 이런저런 부분들을 봤는데 뜨신 분들이 버튼밴드를 따로 뜨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 옷을 뜨면서도 생각했던 단추가 또 있었는데 이 단추가 생각보다 사이즈가 큰 단추라서 무거운데 버튼밴드를 한 번에 뜨게 되면 아무래도 편물에 힘이 없다 보니 처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버튼밴드를 따로 주어서 만들자라는 생각에 뜰 때부터 버튼밴드를 제외하고 떴습니다. 버튼밴드 부분은 코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시접코로 2코 정도 남겨놓고 도안 그대로 떴어요. 근데 도안을 뜨다 보니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수민님의 디자인은 경사뜨기가 한 번에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눠서 여러 번 들어가게 되는데 이 버튼밴드 부분과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버튼밴드를 생략했기 때문에 제대로 뜰 수가 없어서 조금 더 분배해서 여러 번 경사뜨기를 넣어주게 되었습니다.
저한테는 수미님 도안이 워낙 암홀이 깊었기 때문에 그 정도를 약간 조절해 주어도 암홀이 너무 깊지 않게 괜찮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다행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마들렌 자켓의 큰 특징은 겉면에서 보이는 무늬가 메리아스의 안쪽에 해당하는 안뜨기 무늬라는 건데요. 이 안뜨기 무늬가 사람들이 많이 뜨기가 힘들다라고 하면서 안뜨기 지옥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가디건으로 떴기 때문에 이 편물을 뜨면서 안뜨기 한 줄, 겉뜨기 한 줄이 나오니까 평소에 뜨던 가디건과 큰 차이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긴 게 바로 이 소매입니다. 소매는 원통으로 떠주게 되잖아요. 원통으로 안뜨기를 떠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안뜨기로 떠볼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반대로 옷을 뒤집어서 코를 잘 주워가지고 안쪽 면에서 겉뜨기로 원통뜨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도 뜰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몸통뜨기를 하고 옷을 뒤집어서 소매는 안쪽 면을, 그러니까 겉뜨기 면을 뜨게 됩니다. 이 소매도 보시면 이 무늬가 조금은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몸통 무늬를 뜨신 분이라면 충분히 안쪽과 겉면을 뒤집어서 뜨면 된다는 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떠주면서 안뜨기 대신 겉뜨기로 원통 소매를 떠주게 되니까 빠르게 완성할 수도 있었고 생각보다 편물도 고르게 나온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안뜨기와 겉뜨기는 겉면과 앞면이잖아요. 그래서 바깥쪽에서 본 겉뜨기가 예쁘다면 안쪽에서 본 안뜨기도 당연히 예뻐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안뜨기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그 단과 단 사이의 거리인 것 같아요. 그 간격이 예뻐야 안뜨기 편물의 느낌이 예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쪽은 원통으로 뜨게 되니까 겉뜨기 모양이 균일하게 나와서 바깥에서 보는 안뜨기도 균일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매는 겉면에서 쭉 떠주었고 아래 가터뜨기로 소매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가터뜨기는 무조건 겉뜨기로만 뜨는 단인 거잖아요. 그래서 안뜨기를 떠야 한다는 설명이 있는 곳에서는 겉뜨기를 뜨고 겉뜨기를 떠야 된다는 곳에서는 안뜨기를 뜨면서 손목을 마무리해주게 되었습니다. 한쪽 손목을 완성을 하고 이게 생각보다 별로면은 반대쪽은 그냥 안뜨기로 뜨자라고 했는데 다행히도 소매가 예쁘게 나와가지고 반대쪽도 뒤집어진 상태에서 겉뜨기로 쭉 떠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매는 되게 쉽게 완성이 됐고요. 또 제가 생각을 했던 게 손 염색실을 사용해서 마들렌 자켓을 뜬다고 했을 때 제 머릿속에 생각했던 게 이 꽃 부분이 여러 번 코드를 감아서 만드는 꽃잎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보통의 편물보다 실이 여러 번 감기면 이쪽 색이 좀 더 진해지겠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제 생각과 조금은 달랐던 것 같아요. 만약 여기에다가 손 염색실을 몇 번 더 이렇게 바느질 해주면 색이 진해지기는 하겠지만 지금 상태도 나쁘지 않아서 저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은은하게 입고 있습니다. 이 스티치를 만들 때 조금 어려웠던 게 간격을 잘 맞춰야 된다는 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꽃잎을 만들려면 실을 몇 번 감아줘야 되는데 그 감아주는 느낌이 텐션이 일정해야 꽃잎 느낌이 잘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첫 번째 꽃잎을 만드는 곳에서는 너무 타이트하게 만들어서 살짝 작아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조금 크게 여유 있게 실을 감아주다 보니까 조금 커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꽃잎이 모두가 일정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원래 손뜨개의 매력은 이런 거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입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만들게 돼도 저는 이거를 균일하게, 모든 꽃을 균일하게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분명 이렇게 이 꽃잎을
분명 이 꽃잎을 예쁘게 만드는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지금도 만족을 합니다. 왜냐면 예쁘거든요. 꽃이 모두 똑같은 크기는 아니잖아요. 알록달록 작은 꽃도 있고 큰 꽃도 있고 꽃잎도 조금 작기도 하고 크기도 하니까 저는 그냥 지금에 만족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옷을 뜨면서 변형했던 부분은 바로 여기 옆구리 부분인데요. 저는 이거를 자켓처럼 좀 오픈해서 입으려고 여기 옆부분을 라인을 조금 잡아줬어요. 일정한 곳에서 코조림을 하면서 약간 둥글게 만들어주고 코막음을 한 건데 이렇게 입어서 자켓으로 입었을 때는 딱 예쁜데 한 번씩 가디건 단추를 다 잠그고 입어야 할 때는 여기가 신축성이 없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게 있더라고요. 이게 일반 코막음을 해준 거기 때문에 신축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해서 여유 있게 코막음을 할 걸이라는 생각도 가끔은 듭니다. 그치만 통 줄여준 거는 잘한 것 같아요. 딱 아우터로 입었을 때 예쁜 핏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 떴고 만약에 이거를 스웨터 버전으로 한 번 더 뜨게 된다면 그때는 조금 반듯하게 왜냐면 그냥 입어야 되는 느낌이니까 그때는 도안 그대로 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옷을 한 번을 다 뜨고 났는데도 이 실이 40g 정도가 남았어요. 레이스 양이 보통 1200m라고 하는데 이게 40g 정도면은 반보다 조금 더 쓴 거잖아요. 그래서 반팔 니트는 한 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이번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노란색의 실이 있어서 그 실이랑 합사해서 반팔 니트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요정 가디건 이야기를 해볼게요. 혹시 눈치채셨나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가디건도 요정 가디건의 반팔 버전이랍니다. 조금 더 슬림한 라인으로 만들었는데요. 제가 튜토리얼 영상을 찍으면서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린 이유가 이 노란색으로 넓어지는 플레어 라인의 가디건을 만들었는데 이 플레어 라인을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조금은 플레어를 줄여서 심플한 A라인 정도의 가디건을 같이 만들었어요. 뜨는 법은 크게 다르지 않고요. 이게 코바늘로 뜨는 탑다운이기 때문에 목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래쪽으로 쭉 뜨면서 레귤러 늘림을 하고 몸통 소매 분리를 한 다음에 가슴 밑부분부터 이제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가슴 밑부분부터 이 심플한 라인은 조금의 코늘림이 있고 먼저 보여드렸던 이 플레어 라인은 조금 더 코를 많이 늘려가지고 조금 더 퍼지는 듯한 느낌으로 만들었어요. 이 두 가지 영상을 모두 찍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노란 색상은 솜솜뜨개 어프 레몬크림 컬러이고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핑크색은 솜솜뜨개 어프 크레페 색상입니다. 이 크레페 색상은 약간 딸기 크림치즈 색상으로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솜솜뜨개 실이 컬러들이 굉장히 예쁜 실들이 많으니까 원하시는 취향 따라서 구매해서 뜨셔도 되고 꼭 같은 실이 아니더라도 게이지를 내고 사이즈를 맞춰가지고 뜨실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해놓았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한번 작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은 그래서 코바늘 탑다운이기 때문에 목에서부터 레귤러 늘림하는 부분까지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요. 이 소매 분리를 하고 이렇게 가슴 밑부분부터 두 가지 영상으로 나눠지게 될 거예요. 하나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것처럼 A라인의 심플한 라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원래 기존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넓어지는 플레어 라인으로 영상이 준비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소매 부분도 선택하셔서 뜨실 수가 있는데요. 원래 기존에 있는 이 긴 소매 있잖아요. 이렇게 좁아지면서 커프스로 넓어지는 이 벨 소매를 만드는 영상도 하나 만들어 두었고요. 여름 가디건으로 많이 입으실 것 같아서 심플한 반팔 버전으로도 준비를 해서 영상을 촬영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리 라인을 어떻게 만들 건지, 소매를 어떻게 만들 건지에 따라서 다양하게 커스텀 하실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커스텀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단추예요. 저는 이거는 좀 심플하게 입으면서 블라우스 느낌으로 입고 싶어가지고 단추를 달아서 마감을 해주었고요. 원래 기존에 있었던 이 레몬크림 컬러는 여기에 리본을 달아가지고 조금 더 아우터 느낌으로 좀 원피스 위에 입을 수 있을? 물론 청바지 입어도 좋지만 아무튼 좀 더 아우터 느낌으로 입을 수 있게 끝만 달아서 연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시는 취향에 따라서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느낌이 나는 가디건으로 준비를 해보았어요. 제가 빠르게 영상 편집을 하면 이번 주 주말에 영상을 올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주시면 곧 영상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때 떠주시면 되고, 혹시 주말에 바로 시작하시려면 게이지를 먼저 만들어서 사이즈를 내셔야 해서 게이지 만들었던 거 가지고 왔거든요. 이 요정 가디건은 솜솜뜨개 어프실로 만들었고 코바늘 3.5mm 6호 바늘을 사용해서 만들었어요. 한길 긴뜨기만을 활용해서 가로, 세로 10cm 정도의 편물을 만들어 주었고 제 게이지는 20코에 11단이 나왔습니다. 저랑 비슷한 게이지가 나오셨다면 사이즈는 그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 나름대로 영상에 설명을 넣었기는 하는데 이 허리 늘림단 같은 경우에 이해가 조금 안 되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 블로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글로 써놓을 테니까요. 혹시 하시다가 어려우시면 블로그를 통해서 문의도 주시고 확인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빨리 영상 편집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요정 가디건 튜토리얼 영상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는 이 다음에 또 재밌는 찌개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